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 다육이 물주기 중에서 제가 저면관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면관수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말 그대로 저면, 이 화분의 밑바닥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이 정도만 그냥 채운 다음에 이 뿌리가 천천히 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물을 관수를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저면관수의 방법이 있고요. 상면에서 그냥 물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면에서 물을 주다 보면은 여러분 화분이요 안쪽까지 이렇게 젖어들지를 않아요. 젖어들지를 않아서 저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솔직히 급하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면하고 아래하고 위를 같이 막 물을 막 먹입니다. 위에서 물 주면서 수도관 아니고 제가 싱크대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물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 여름 내내 거리대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공기뿌리가 진짜 전투적으로 났거든요. 진짜 이렇게 공기뿌리 너무 무섭게 이렇게 났어요. 근데 공기뿌리가 나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뿌리가 다 났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특정한 아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아이를 왜 갖고 나왔냐면은 지금 저면관수를 제가 얘를 한 3일 정도 했거든요. 3일 정도 저면관수를 했는데요. 물 반응을 하는 쪽, 이쪽은 물 반응을 하는데 이쪽은 물 반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쪽 뿌리가 지금 상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는 결국에는 화분에서 털어갖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심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모아 심기를 할 계획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진짜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모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이렇게 몰래 해줬어요. 그래서 물주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면관수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저면관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겨울 관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려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다육이한테 물이 정말 급하게 좀 필요한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저면관수를 하거든요. 며칠씩. 근데 요 지금 루비 있잖아요. 요 루비도 제가 지난 겨울에도 저면관수를 몇 번씩인 아이고 어떻게 몇 번씩이나 해갖고 제가 요 루비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저면관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겨울에 그렇게 물 주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별적인 다육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겨울에도 그냥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는 방식을 저면으로 해갖고 당연히 다육이가 물이 많이 필요하고 뭐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저면으로 주는 거지 물 주는 방식이 저면으로 겨울에 물을 주는 건 틀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겨울에 저면 관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은 키우시는 분이 각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렇게 물 관수를 하면서 다육이를 케어를 하는 거지 겨울에는 저면 관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화분에 과다하게 수분이 남아있고 그 수분을 과다하게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다육이한테 뭐 건강이 나빠지 다육이 뭐 상태가 나빠진다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슨 공식화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면관수를 하는 이런 다육이를 뭐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물주기 방식을 겨울에도 추운 그 겨울에도 저면관수만 다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다육이들이 정말 물이 필요할 때 저면관수를 해요. 근데 지금 상태를 봐서 이 루비는 저면관수까지 꼭 해서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컨디션을 봐서는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상면에서 물을 좀 줘도 금방 호전될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 애성은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야, 제가 이 루비를 왜 갖고 나왔냐면 작년에 제가 이 루비에 저면관수에서 물 준다니까 그냥 아주 요거는 제가 물을 너무 늦게 줘서 그래요. 진짜로. 요 아이는 제가 며칠 동안 저면관수 했는데 뽑아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뿌리를. 얘는 지금 얘가 물을 얘도 못 먹었죠? 찌글찌글 하잖아요. 이 뿌리를 이제 살려서 분갈이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예쁘게만 할 생각에 거리대에다 놔뒀다고. 왜냐면 거리대에서 오는 비를 맞잖아요. 근데 얘가 위치가 안 좋아서 비를 잘 못 맞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지금 물을 준 것 때문에 어디 한번 볼까요? 새 지금 하얀색 뿌리가 이 물 주는 과정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아, 좀 놔뒀으면 아니구나. 요애 지금 물 잘 먹은 애들만 지금 빵빵하고 뿌리가 엄청 많네. 완전 뿌리가 엉켜갖고 와, 이게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이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잘났어요. 이 아이를 지금 물 반응을 못한 요 애는 엄청 잘 먹었는데 여기 요 뿌리로 지금 물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그럼 저 애는 요 뿌리를 살려서 심어주면 얘는 괜찮아질 거예요. 저렇게 중간에 공기뿌리 난 거 저걸 살려서 분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 애기들 키우다가 포기해요. 얘들도. 요 애가 요 가지 요거 하나가 자체가 지금 기능을 상실한 건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실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얘네들은 뭐 물 먹고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얘들은 이 뿌리로 물을 먹고 엄청 빵빵해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뿌리 있죠. 이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체가 되게 생겼어. 얘가 한 몸이었네. 한 몸이었는데 여기가 고사했어요. 중간에 고사를 했고 얘가 그래서 줄기가 물을 못 주니까 따로 이렇게 중간에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 뿌리를 살려서 제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 뿌리를 살려서. 아이고,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자, 얘도 이 뿌리를 살려갖고 제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묻혀야 되니까 뿌리를 잎을 떼어낼게요. 여기는 떼버리고 여기까지만. 여기는 괜찮거든요. 보면은 어느 순간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죽었습니다. 이 가지도 죽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떼내고 여기에서 이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합니다. 어떡해. 가만 내버려 뒀으면 아마 각자 몸이 돼갖고 자 이렇게 죽은 가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떼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살아 있을 거예요. 이제 얘는 이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할 거기 때문에요. 밑에 이 부분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이걸 살려서 분갈이 할게요. 다 각자 가지에서 살으려고 이 가지가 죽으니까 어머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다 만들어냈어요. 이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하면 되겠죠. 얘는 공기뿌리가 엄청 무섭게 나온 요 애성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 해체가 됐어요.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줄게요. 몇 날 며칠 저면관수에도 불구하고 물 반응을 못했던 제 애성은 뿌리가 다 고사를 해갖고 겨우 공기뿌리 갖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해체가 돼갖고 이제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심란합니다. 각자 몸이 되었는데 자, 이 뿌리가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요 뿌리들, 요 공기뿌리 갖고 지금 얘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뿌리들을 살려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번에는 좀 시간을 많이 오래 안 끌고 그나마 빨리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혹시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더 오래 놔뒀으면 저는 얘를 잃었을 것 같은 생각. 제가 지금 전부 다 공기뿌리들을 다 살려갖고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뿌리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있는 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이상만 없다면 이 다육이들을 뿌리를 요거를 공기뿌리를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고사를 했더라고요, 뿌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다 분리가 진짜 다 분리가 됐어요. 더 오래 지났으면 얘는 하나 뭐 새 뿌리를 내서 뭐 그걸로 다시 뭐 물반을 했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뿌리들을 다 살려갖고 제가 심어줍니다. 지금 공기뿌리를 지금 활용하면서 제가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요 뿌리 갖고 얘가 여기 끝에가 통통해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뿌리를 그대로 다 살려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 뿌리 갖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얘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통통한 거는 벌써 만석이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틀이 넘게 저면 관수를 해줬는데도 물 반응을 못하는 일부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애성을 화분에서 털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미 뿌리는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기뿌리가 이 배양토에 닿아 있던 그 부분의 가지는 물을 먹고 이렇게 통통해졌고요. 그 공기뿌리마저 배양토에 닿지 못했던 가지는 이렇게 말라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거 해체를 해가지고요, 공기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저면 관수를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물 반응을 못한다면 사실은 며칠 더 기다려줬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 반응을 못할 때에는 화분에서 다육이를 뽑은 다음에 뿌리 상태, 목대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물이 급하게 필요한 다육이들은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갖고 물을 먹여요. 요 루비도 작년에 제가 몇 번이나 저면 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줬어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른 다육이하고 루비를 같이 심어 놓잖아요. 이 루비가 제일 먼저 물이 부족하면 고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는 물을 좀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루비는 지금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표시를 크게 하지 않고 있어서 얘는 지금 관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애성이 이틀이 넘게 저면 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쪼글거려서 화분을 파봤더니 이렇게 지금 뿌리가 고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 하나하나 지금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화분에 심어줬고요. 제가 심는 과정에서 공기뿌리를 살려서 심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들 빨리빨리 자리 잡아갖고 다시 또 통통한 모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